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했었던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채 협상 바로 끝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이나 이 메카시나 둘 다 하는 이야기는 진전이 있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의에 곧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도달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당장 시장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엔터주에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엔터주를 계속적으로 쓸어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기대감도 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지속적으로 엔터주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열풍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진원생명과학이라고 아시나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지금 또다시 유증 소식 때문에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유증 발표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불안한 어떤 흐름들, 또 여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 또 유증을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주 초반이 아니라 주 초중반으로 넘어오면서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과를 결국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과는 어쨌든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기적인 문제가 좀 되겠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막 그런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든하고 메카시하고 둘 다, 네, 디폴트는 없다,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좀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뜨뜻미지근하죠. 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과에 도출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네, 협상이 좀 안 됐죠. 다만 이제 진전이 있다, 등등 얘기 나왔다는 얘기인데, 자, 협상이 안 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다우지수랑 나스닥이 떨어집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9,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26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좀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협상 잘 안 됐어? 그러면서 주가가 툭 떨어지는 모습들. 이게 오후에 나타나는 하락세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영향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후에 나빠진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즉, 오후에부터 나빠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국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시기였다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꼭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만 이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만간 반쪽짜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임시적으로나마 이 협상이 되고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디폴트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안에 풀려야 되겠죠. 이번 주 안에 풀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잘 살펴보시면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살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위해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 모두 생산적인 협상을 했다 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리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현금이 다 떨어지는 시점 6월 1일까지죠. 네, 6월 1일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이 백악관이든 아니면은 뭐 공화당이든 그 어느 쪽은 지금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협상이 안 될 거다,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최종적으로 임박해 있는 그 라인 때까지는 뭔가 이제 플랜 B 같은 것도 다 생각해냈겠죠. 더 이상은 우리가 협상을 안 하면 안 돼. 그니까 이 뭐 치킨 게임으로 봐야 되나요? 서로 간에 이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최후의 그날까지, 네,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입장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합시다. 너도 조금 물러나, 나도 조금 물러날게.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물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일단은 최대한 더, 단 한 푼이라도 더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쇼를 가지고서 증시를 이렇게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제일 증시에는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진짜 기분 나쁜 애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미국의 어떤 디폴트,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은 그다지,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국이 디폴트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물론 그래 놓고 디폴트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디폴트가 된다, 미국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가 폭삭 망가진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됐든, 백악관이 됐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6월 1일까지 계속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긴장감 고조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나중에 협의가 도출됐을 때 더 극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설마 속아 넘어가는 흑우 업체 이런 말이 있던데, 네, 흑우 업체, 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보세요. 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예요, 이런 거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고 있는지 봅시다.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 자, 일단은 불안하니까 매수를 들어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해법,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매도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시장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의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차입 금리를 급등시켜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사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 부채 협상이 안 돼가지고 미국이 돈을 못 갚아서 디폴트가 됐어. 우리 돈 못 갚아, 배째!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실 채권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죠. 미국을 믿고서, 네, 돈을 빌려줬는데, 미국이 돈을 못 갚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국민은행에 와가지고, 고객님, 지금 제가 당장 급전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나 국민은행이에요. 못 믿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국민은행이 배째!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마 은행한테 돈을 떼어먹히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돈을 떼어먹힌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충격이 되는 거죠. 또, 그 은행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전부 다 충격을 휩싸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폭풍이 있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차피, 네, 지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연방정부 셧다운, 예산안, 이런 것들은요, 다 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은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흔들렸어? 그러면은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기회를 찾으려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달 회의에서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0% 정도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0.25 정도 올릴 가능성은 28%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90% 정도에 달하는 그런 전망치에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70% 이상은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냥 거의 확실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70% 정도 이상의 이런 어떤 금리 동결 가능성을 유지하게 된다면 아마도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장 분위기는 일단 이 디폴트 협상,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면서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이번 주 들어오기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가 들어가지 않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유연한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올라가니까 와 무조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또 그런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반드시 생각해 놓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아침부터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보세요. 이 와중에서도 잘 버티고 잘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정말 좋은 계좌니까 네 앞으로 펼쳐질 꽃길 그쪽으로만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외국인들이 엔터주들을 쓸어 담고 있다. 외국인들이 케이팝에 약간 미쳐있는가 봐요. 오, 요, 베이비,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외국인 투자가들이 엔터주를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서, 자,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막 튀어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 네, 그런, 케이팝, 그런 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뭐,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라고 한다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터주들 전부 다 뭐 신고가 행진이 뭐니 해갖고 주목을 싹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케이팝 열풍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마침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오르긴 했죠. 네, 1% 정도 올라가면서 11만 5,700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네, 연초 대비 93%나 올랐네요. 그 다음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뭐 SM, 하이브 뭐 등등등 계속적으로 연초 대비 상승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는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내렸어. 아니면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가 좀 내렸어.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네, 그 코로나 상황 이후에 팬데믹이 끝내고 난 이후에 점점점 네,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엔터 4사, 엔터 4개 기업들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갔다. 근데 얘네들 보시면 엔터 관련주들 4개 다 합쳐도 20조밖에 안 된대요. 20조면은 뭐랑 비교돼요?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네, 20조, 네, 그래요. 얘네들 그 엔터 4개 다 합치고 우리나라 K-팝 다 합쳐도 에코프로비엠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과연 그럼 얘네들이 저평가인가? 2차전지가 네, 고평가인가? 여기에 대해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이건 뭐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고. 다시 넘어가 보면 1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엔터 4사의 매출액은 8,900억. 물론 얘네가 조 단위가 안 됐네요. 매출, 네, 엔터 4개 기업 합쳐가지고 매출이 1조가 안 됐어? 1분기니까. 1분기라고 하더라도 좀 적다, 그죠? 네, 물론 살아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좀 적긴 적네요. 영업이익은 1,400억. 분기 실적. 이렇게 보면은,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에코프로비엠과의 비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그건 다시 없던 일로 넘어가자고요. 왜냐면,
이 실적 같은 부분들이 뭐 물론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좋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만큼 늘어났다. JYP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YG 같은 경우도 지금 497%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라 이거는 뭐 평가의 어떤 기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실적 자체가 너무 좀 적어요. 그죠? 네, 좀 적습니다. 영업이익이 이 정도, 이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지금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주가 상황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등등등 종합해 본다면, 그럼 얘네는 더 커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부분들이,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미래가 뒷받침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적정한 그 주가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증권가에서는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상향 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흥그룹들이 대비를 하면서 계속적인 호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산업 자체가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뭐 좋은 얘기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네, 무형자산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열렸다. 모멘텀은 최소 연말까지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하다. 근데,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네, 실적 대비해서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너무 주목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이가 좋다라면 일단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약간 주의하세요. 네, 좋긴 좋은데, 네, 좋긴 좋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 너무 네 많이 튄 것 같다 생각되면은 약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막 쫓아가면서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사버린다거나 이런 쪽은 조금씩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들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고 가시더라도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변화가 생길 때는 네 항상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탈출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꼭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잘 될 때 대비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진원생명과학이요. 이거는 네 제가 가끔씩 가다 보면은 이제 나쁜 주식,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이런 거 제가 강의해 드릴 때 꼭 포함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인 거 아시죠? 몇 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2700%나 올랐었다네요. 네, 그만큼이나 올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네 돈 하면서 유상증자를 해대고 있고 주주들한테 돈을 뜯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뭐 무슨 병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주가 많이 뛰어냈지만 실제로 결과물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자, 진원생명과학이 2021년 7월 고점 그때가 38,400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가격이 5,000원입니다. 86%나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86%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또다시 유증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네.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아주 그냥 꾸준하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조금 올랐어요. 네, 조금 올라서, 그래,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티가 날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0%나 주가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뭐,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죠. 네, 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호재가 없이 뭐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뭐 메르스 뭐 이런 거 포함 뭐 나올 때마다 그냥 내가 다 만들어낼게, 내가 다 할게, 나도 할 거야, 내가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거 받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정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뭔가 의심점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제 뭐
기업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계속 돈을 써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또 유증을 해. 그럼 주주들은 물려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돈을 줘.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다 쓰느냐. 실제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은요, 진원생명과학은 지난주 16일입니다. 이때, 발행 주식 총수의 28%에 달합니다. 2200만 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공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발행가액이 3,720원, 그래서 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엿먹은 거가 된 거죠. 자, 이번 공시에서 자금 조달의 목적은 뭐냐?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의 사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뭐 회사 가치 상승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미비하다는 이야기죠.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임직원 보수 등 운영비로 지출됐다. 즉 주주들한테 삥 뜯어갖고 야 나 돈 좀 줘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뭐 보수만 대표이사가 작년에 얼마 받았다고요? 160억? 네. 2020년부터 받아간 급여가, 네, 164억이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사들이 몇십억씩 받아가니까요. 네, 대표이사가 작년에 56억 보수를 받았대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들 지금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다 그냥, 네,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들 월급 받아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네. 야,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드네. 이 회사 만들기 쉽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주가 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때려. 그러면 올라갈 때 산 사람들은 이게 유상증자가 때리더라도 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또 조달시켜 주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쓰는 거야.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또 주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또, 네, 사람들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돈 뜯어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이게 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상증자를 한 그런 돈들을 어디다 썼느냐? 이게 되게 문제가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잖아요. 이 운영자금이 무서운 거예요. 시설자금에 투자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목적이 달성은 됐으니까요. 거짓말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조달한 금액 3,276억 원. 네. 2020년부터 시장에 조달한 금액이 3,276억이래요. 와, 많이 되먹었다, 진짜. 네, 3,276억을 조달했는데 연구개발에 사용된 비용은 320억. 그 중에서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250억밖에 안 됩니다. 이 3,200억 중에서 250억밖에 못 썼다는, 이 3,200억을 다 썼다 하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정부 보조금이 더 들어온 게 몇십억이 있었는데, 이런 데는 정부가 왜 보조해 주는 거지? 자, 아무튼, 네, 그래서 254억밖에 안 된다. 야, 15년 동안 사장의 배만 채우고 주주 등골만 휘었다라고, 종토방에서, 네, 이, 짜증나는 부분들을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관련 이벤트마다 백신 개발한다고 홍보하고 유증을 방북하는 회사다.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좀비 기업. 좀비 기업이요. 이게 적자 나오면은 또 사고 또 이제 유상증자로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재무제표가 괜찮아요. 네. 재무제표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주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 24%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돈 필요하면 그냥 유상증자 훅, 네, 돈 벌기 10주가 되는 거지.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고 뭐 나오고 하더라도요, 네, 그동안 이제 계속 근데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서 또 당하고 또 들어가서 또 당하고 이런 거는 네, 사실 뭐 누굴 탓할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계속 2번 이상 속으면 누굴 탓하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탓하라고 했죠. 네, 뭐 속지 않는 게 최선이니까 그것만 제발 좀 네,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돈 버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네, 이것만큼은 블랙리스트에 꼭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번 강의 때마다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케이스. 아시죠? 네. 뭔가, 도출할 만한 뭔가 있다라든지 뭐가 있어야지만이 거기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회사들은 주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네, 이런 회사들에서는 돈 벌기가, 단타, 네, 급등하는 그 단타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네, 운 좋게 수익 내는 그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돈 벌기 어렵습니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니까, 어지간하면 단타 하시는 분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얘기해드린 그대로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만간, 네, 극적 타결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들어가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크게 달았다. 네, 끝까지, 뭐, 정말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끈 디폴트가 되는 건가? 막,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극적 타결할 때 쭉 올라와서, 어제 오늘 뭐, 아니면 뭐, 최근에 내려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다 보상해 줄 거예요. 네. 자, 엔터주를 쓸어 담는 외국인들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엔터주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평가다, 성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성장이 조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투자하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그 실적이 따라올 붙는 속도보다도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네,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또 유증했냐?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적어두시고요. 네, 그 공부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도 올린 거예요. 네, 기사 나온 것도 갖고 온 거니까 이런 것들 네. 별표시 뚫는 해놓고 절대 사면 안 됨. 네, 사지 말라고 했음. 별표를 한 10대 개 정도 해놓고 그 사례를 꼭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다른 뭐 비슷한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트 박사는요, 뭐라고 했느냐? 최고의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마치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은 매우 잘했다. 자신감은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좋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은 뭐 끝난 일이야. 이건 방법이 없어. 우리는 다 끝장날 거야. 네. 이렇게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거. 네. 그런 생각 백날 해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 될 거야. 이제부터 좋아질 거야. 나는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어제보다 더 좋아졌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야지만이 그래도 파이팅이 되는 거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비참하게 살 것인가, 긍정적으로 아주 그냥 잘 살 것인가. 뭘 하실 거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좋게 잘 살아야죠. 그죠? 그렇다면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은 조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더 잘 되실 거예요. 아시죠? 네, 이번 조정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핵심적인 기회를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꼭 성공 투자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